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트랜스포 레지스터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엠모스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드레인이죠. 어떤 캐리어를 잡아당긴다 해서 드레인이고요. 이거는 그 캐리어를 제공한다 해서 소스입니다. 그리고 그 캐리어의 흐름을 조절한다 해서 게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 때 바디는 항상 가장 낮은 전압에 연결하니까 실제로 엠모스 트랜지스터를 보면 4터미널 디바이스입니다. 주로 캐리어를 컨트롤하는 것은 게이트 소스 전압을 통해서 캐리어 이동을 컨트롤합니다. 자, 이래서 입력 컨트롤 디바이스인데요. 입력 시그널이 또 다른 출력 신호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세추레이션에 동작하도록 드레인과 게이트 소스 바디에 전압을 가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세추레이션이라는 영역은요,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VDS와 IDS를 그림을 그리면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과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를 그리면요,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게이트 전압을 픽스해서 수입 그리면 이게 VGS가 됩니다. VGS 아니고요. VGS를 더 높게 걸으면 VGS2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하면 VGS3가 흐릅니다. 트랜지스터를 요 영역에 오도록 각각의 터미널에 전압을 가해주는 거,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는 세추레이션에게 동작합니다. 이쪽이 트라이얼 리전인데요. 트라이얼 리전은 주로 저항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세추레이션에게 동작을 하게 되면 인풋 전압에 의해서 출력 전류가 컨트롤됩니다. 그죠? 출력 전류가 컨트롤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입력 전압의 게이트는요, 입력 게이트에 흘러가는 DC 전류는 이제 여기가 옥사이드라는 전원체로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흐르지 않습니다. 캐패시터 채널하고 여기 흐르는 채널하고 여기는 캐패시터입니다. 그러니까 DC 전류는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DC 전류가 게이트의 DC 전류가 0이고 그 출력은 우리가 일정한 전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의 임피던스와 출력의 저항이 서로 다르지요. 그죠? 서로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과 출력의 저항이 한 값에서 다른 값으로 전달된 것처럼 보이죠. 게이트 소스의 전압의 컨트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를 트랜스포 레지스터라는 말로 합성어로 트랜지스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자회로를 할 때 혹은 이제 전자회로라는 건 뭐냐면 전자회로는 우리가 신호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신호가 우리가 어떤 센서에서 읽은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컨트롤된 출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이제 신호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원의 소스죠. 소스에 소스 저항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전자를 처리한다는 건 이 소스에서 만드는, 즉 어떤 시스템에 만드는 신호라든가 혹은 앞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호를 우리가 원하는 노드에, 예를 들면 앰프 같으면 오디오 앰프 같으면 오디오 스피커에, 혹은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에, 그 노드에 요 소스장을 잘 갖다 전달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죠? 이 소스를 아웃풋에 잘 전달하는 거. 그 전달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크기가 같게 전달한다든가 혹은 이 소스보다 더 크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매개체를 갖다 놓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갖다 놓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갖다 놨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예를 들면 이 소스의 전압을 혹은 신호를 여기에 잘 갖다 놓는다고 가정하죠. 예를 들면 소스 신호가 100mV 사인 웨이브가 들어간다고, 시너소이드 웨이브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소스를 다이렉트로 노드에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이렉트로 연결할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RS를 우리가 편의상 995oh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아래를요 10oh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mV 제로 투 피크를 갖는 사인 웨이브를 노드에 전달하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다이렉트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이렉트 연결하면 이 루프에 전류가 흐릅니다. 어떻게 흐르나요? 1000ohm이죠. 1000ohm에 100mV의 제로 피크니까 맥스 0.1mA가 흐르네요. 그죠? 그래서 이 0.1mA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995ohm에는 99mV의 전압이 생기고, 전압이 이제 신호를 거기서 다 소모해 버리고 나머지 대략 1mV만 전달하네요. 다이렉트 연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mV를 다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 다이렉트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유한 전류가 흘러서 이제 소스 저항에 전압 드롭이 생기고 신호가 다 열로 소모되는 거죠. 드롭도 생기고 노드에는 아주 적은 일부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 나쁜 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당한 인터페이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어떤 인터페이스인가요? 전류가 안 흘러야 되겠죠? 전류가 안, 인터페이스를 보면 다시 한번 앞에서 걸 그리겠습니다. RS 995ohm 100mV 제로 투 피크 소스 신호를 여기 RL 15ohm에 그대로 갖다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 그대로 갖다 보이는. 그러면 소스에는 어떻게 되면 전류가 아까 안 흐르도록 여기에는 인터페이스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투 터미널 디바이스를 보면 인풋 터미널 이렇게 될 거예요. 인풋에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 임피던스가 무한대에 돼. 그죠? 그래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무한대. 그러면 요를 여기다 연결하면
소스 연결하면, 그렇죠? 여기 소스 연결하면 전류가 안 흐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다이렉트로 뭐가 걸리냐면 요 소스장이 그대로 걸려요. 그죠? 소스장 연결입니다. 여기에 요 인터페이스 인풋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인터페이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면 되냐면, 예를 들어 소스에 그대로 전달하고 싶으면 요 입력에 컨트롤돼서 개인 1인, 여기 전압은 볼티지 컨트롤도 시그널 소스는요 그대로 보내면 V인에 이렇게 인풋에 컨트롤 됩니다. 그 여기 노드가 붙을 텐데, 그죠? 노드가 붙을 텐데, 요 인터페이스에도 아웃풋 임피던스가 있겠죠. 아웃풋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 RL이 이렇게 붙을 텐데요. 10옴이에요. 전압 드롭 없이 그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RO가 제로가 되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오면 됩니다. 즉, 얘를 소스를 노드에 그대로 신호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 중간에 이러한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고 이득이 1이며 출력 저항이 제로인 인터페이스를 넣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얘는 입력 임피던스와 그죠? 출력 저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한 사이드에 입력 저항을 입력 무한대 저항을 출력에 제로로 전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트랜스퍼 레지스터에서 트랜스터로 얘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터를 아까 했던 거를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플하게 모스펫을 보도록 하지요. 자, 모스펫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3단자입니다. 3단자거든요. 이렇게 3단자예요. 여기에 바디가 포함하면 4단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드레인이고요. 소스고요. 엠모스 교는 여기 게이트예요. 게이트 소스 전압에 의해서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컨트롤됩니다. 그래요. 자, 얘가 대략 보면 어떻게 되면 롱 채널이고 아이디얼 디바이스라고 가정하면 즉 사이드 이펙트 하나도 숏 채널 이펙트라든가 이런 거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디바이스라고 가자면 대략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얘가 세츄레이션 여기 바이어스를 잡으면 아까 세츄레이션 표현했죠? 대략 모빌리티입니다. 캐리어에 움직이는 모빌리티예요. COX입니다. 단위 게이트당 여기죠? 게이트의 단위 면적장 캐패시턴스입니다. 그 다음에 W는 요 트랜지스터의 위스입니다. 폭이에요. 폭. 그 다음에 랭스입니다. 여기까지 채널 랭스예요. 랭스의 게이트 소스 전압입니다. 게이트 소스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V 스레숄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 드레인과 소스 간에 캐리어가 흐를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 길을 만들어주는 그 길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이트 전압입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쓰면 여기가 원래 P 디바이스거든요. P 디바이스인데 P를 N으로 바꿔주는 거죠.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인버전이에요. 즉, 이 P 채널이 인버전이 돼서 여기가 N으로 바뀌어서 이게 전자가 움직일수록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전압을 스레숄드 전압 혹은 얘를 한국말로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스퀘어를 이렇게 변합니다. 대략. 자, 이렇게 변해요. 다른 아무 그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으면 대략 이 정도로 변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입력의 게이트 소스 전압을 컨트롤하면 출력의 전류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DC 말고 여기에 바이오스 잡아준 DC 말고 이 DC 위에 그 DC를 동작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세팅을 해준다고 그랬죠? 세츄에이션에게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동작점, 그 점을, 그 바이어스점을 동작점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 동작점에서 아주 작은 신호가 들어옵니다. 즉 동작점을 틀지 않은 정도의 아주 작은 신호가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게 넌리니어죠. 입력에 대해서 스퀘어니까 출력이 변하는데 비선형 디바이스입니다. 넌리니어 디바이스인데 우리가 신호가 아주 적게, 예를 들어서 VGS에다가 이게 DC죠. 아주 적은 신호가, 즉 동작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 아주 적은 신호가 들으면 이 적은 신호에 대해서는 출력이 응답하는데 IDS가 응답하겠죠. 드레인 소스 커런트가 응답하는데 이게 선형 관계로 갑니다. 선형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 비례상수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걸 G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DC 커런트가 있어요. 입력 변동에 대해서 출력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선형 넌리니어 디바이스인데 얘를 선형 디바이스로 동작을 처리하는 거, 얘를 스몰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스몰 시그널 하면 넌리니어 디바이스를 리니어로 동작시키는 것이죠. 동작점 주위에서 아주 적은 신호가 움직이면 그를 퍼터베이션이라고 혹은 디스터번스라고 합니다. 그게 일어나면, 아주 적은 변동이 일어나면 그 작은 변동에 대해서 출력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모스펫 같은 경우는 VGS가 입력이 변하면 드레인 소스 간의 커런트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 거를 스몰 시그널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이제 트랜스터를 얘를 어떤 회로망으로 표현하는 걸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고 합니다.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하면 난리니어 디바이스를 리니어로 이제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호 넣을 때는 그 리니어로 동작하도록 신호를 작게 내야 되죠. 자, 그 신호가 얼마나 작으냐 하는 풀어보면 됩니다. 자, 혹시 그거는 여기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안 다룰 거고요.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터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하는 거, 소신호를 동가율이라고 하죠. 표현을 하도록 하죠. 이게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소스, 이게 소스예요. 게이트 소스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죠? 로우 프리퀀시, 즉 캐패시터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프리퀀시, 그걸 로우 프리퀀시라고 그러는데 그 로우 프리퀀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이게 게이트 전압이 여기 딱 있습니다. 이게 VGS고요. 그러면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는 요 게이트 소스 간의 전류에서 컨트롤됩니다. 볼티지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예요. 그 값이 매개체가 GM입니다. 이 GM을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에 얘도 트랜스포 컨덕턴스의 합성화가 되겠습니다. 트랜스라는 건 그래서 어크로스라는 것이야. 입력과 출력이 같은 터미널이 아니고 서로 다른 터미널입니다. 자, 그거는 뒤에 한 장으로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트랜스 컨덕터에서 드레인 소스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바디하고 이 소스가 같은 전압이면 문제야 되는데 이 소스와 바디가 서로 다른 전압이면 이제 스레시홀드 전압이 변합니다. 그로 인해서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바디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바디 이펙트까지 고려를 하면 여기에서 VPS 바디 소스 간의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얘도 컨덕턴스인데 여기다 바디니까 GMB를 붙이죠. 그리고 나서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드레인 소스 전압이 변하면 약간 변합니다. 그걸 표현한 게 RO예요. 이게 모델링이에요. 자, 우리는
간단하게 트랜스터의 컨셉을 보기 위해서 이 바디 이펙트는 잠시 무시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어떻게 되면 그대로 표현하면 입력 저항은 무한대죠. 예, DC 입력장 게이트고요. 소스예요. 여기 R이 있는데요. 얘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전압 컨트롤도 커런 소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R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심플한 모델링을, 선형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형 모델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로망처럼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랜스터예요. 트랜스터에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드레인과 게이트와 소스인데요. 여기서 바라본 루킹인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게이트 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아까 방금 전에 무한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게이트 AC적으로, DC는 가해인데 AC적으로 소스도 쇼트 시키고 그 다음에 게이트도 쇼트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드레인에서 들여다본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까 그대로 보면 돼요. 그죠? 얘가 게이트가 쇼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도 AC 쇼트죠? 그러면 여기가 VGS가 어떻게 되나요?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 VGS를 컨트롤되는 이 커런 소스는 빵이죠? 제로입니다. 빵이라는 건 오픈이죠? 제로예요. 그죠? 여기가 제로면 여기도 제로입니다. 오픈이에요. 그러면 뭐만 나면 R로만 보입니다. 즉 드레인으로 이렇게 소스도 AC 그라운드, 게이트도 AC 그라운드, 드레인을 바라다본 저항은 R입니다. 그죠? R예요. 드레인과 소스 간의 스몰 시그널 저항이에요.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겁니다. 피지컬 데이터는 아니고요. 가상적인 파라메타입니다. 즉 어떤 현상을 이제 저항이라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게이트도 그라운드, 드레인도 AC 그라운드. 소스에서 바라본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보면, 자, 게이트가 AC 그라운드로 합니다. 그리고 요게 GM, VGS로 컨트롤되죠. 그게 VGS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R입니다. 그죠? 여기는 드레인을 DC로 놓고 여기서 바라본 저항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다 테스트 서킷을 넣고요. VX라는 걸 넣으면, 그리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 VX 오브 IX가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 저항이 됩니다. 그죠? 저항이 돼요. 자, 그걸 보면 이 VGS는 어떻게 돼? VGS는 마이너스 VX입니다. 왜요? 여기가 VX죠? 이 점이. 여기는 그라운드죠? 여기 VGS는 요 그라운드 쪽을 플러스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봤으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라운드니까 VGS는 마이너스 VX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VGS 대신에 VX를 쓰면 되죠. 자,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자기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커런 소스입니다. 자기 똑같은 로드에서 이렇게 거죠. 가만히 그냥 보시면 GM, VX고 여기에 전압이 VX죠. 그럼 여기 바라본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요. GM, VX고요. 전압은요. VX니까 얘는 저항입니다. 그죠? 저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보면 게이트도 그라운드 놓고 드레인도 AC 그라운드 놓고 소스에서 바라본 건 어떻게 되면 소스에 바라본 건 어떻게 되면 R하고 1 over GM하고 패러렐입니다. 이게 1 over GM이죠. 그 다음에 이게 R에 두 개 패러렐이에요. 근데 얘는 보통이요. 보통 1 over GM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왜냐하면 R가 일반적으로 much greater than 1 over GM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패러렐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패러렐인 경우는 작은 놈이 도미넌트하죠. 그래서 도미넌트라는 걸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를 각각의 이제 터미널에서 바라본, 그죠? 소스 그라운드, 드레인드 그라운드에서 게이트 바라본 건 무한대, 그죠? 노 프리퀀시는 무한대. 그 다음에 소스를 그라운드, 게이트 그라운드, AC 그라운드에서 드레인을 바라본 건 R로, 그죠? 예, 드레인과 소스를 AC 그라운드에서 소스에 바라본 거는 R하고 1 over GM이 패러렐인데 R가 일반적으로 1 over GM보다 much 더 larger than 크니까 이제 작은 놈이 도미넌트에서 1 over GM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아까 설명한 이 트랜지스터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써보기를 원합니다. 인터페이스 써보기를 원하죠. 자, 아까 어떻게 됐나요? 아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 시그널 소스 RS가 있고 VS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 RL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인터페이스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갖다 놓으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입력 임피던스와 각 노드에서 바라다본 임피던스 다르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저항이요. 임피던스 저항하고 같이 제가 말을 쓰는데 저항은 기본적으로 리지스터라는 건 프리퀀시에 따라서 인디펜던트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동일한 임피던스는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제 값이 변하는 거. 자, 동일하게 두 개가 전류를 흐르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동일한 전압에 전류 흐르는 걸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프리퀀시 인디펜던트, 하나는 프리퀀시 디펜던트에서 리지스터, 임피던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트랜스를 이제 갖다 놓은 인터페이스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시그널을 노드에 동일하게 갖다 놓든가 혹은 중폭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GM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은 아까 GM은 트랜스를 그려보면요. 트랜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GM은 게이트고요. 소스고요. VGS에 컨트롤 받아서 이게 트랜스터가 세츄레이션에게 바이어스 잡혀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GM, VGS가 되고요. 심플한 건 이렇게 R가 된다고 했죠. 이게 드레인이고 소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GM은 뭐냔 말이에요. GM은 아까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그랬어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출력을 AC 그라운드하고 숏이죠. 숏 서킷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얘는 입력과 출력에서의 컨덕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컨덕턴스이죠.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이 트랜스라는 게 접도는 어크로스 건너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얘는 GM을 일단 정의를 하면 입력 변동량 V자요. 죄송합니다. 입력 변동량 델타
VGS의 델타 IT거든요. 이걸 스몰 시그널 표현하면 IDS의 VGS거든요. 이게 GM입니다. 즉 입력이 게이트 수산에 변해서 드레인 소스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게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자, 우리가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전류죠. 우리가 얘는 투포트 시스템이죠. 여기에 원 터미널, 애나더 터미널에서 투포트 시스템입니다. 그죠? 원포트 시스템은 포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포트가 하나 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저항을 보죠.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전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흘러간 전류가 있죠. 이게 저항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해요? 저항분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전류를 출력으로 보면요. 전류를 출력으로 보면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나오는데요. 그때의 R분의 1을 이게 컨덕턴스라고 그러죠. 컨덕턴스예요. 여기 자기의 컨덕턴스고요. 여기는 원포트예요. 자기 톱 양단에 걸린 전압을 주면 그 저항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를 출력으로 보면 그 출력을 전달해주는 이게 컨덕턴스입니다. 얘를 포트가 서로 달라요. 이제 포트가 서로 다릅니다. 투 포트예요. 요 포트 안에서 포트 2의 전류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거 붙였고 GM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 GM은 우리가 전자회로 하는데, 여러분이 회로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트랜스를 가지고 아까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쓰는지 잠시 이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류가 흘러도 소스의 정보를 여기를 AC로 하지요. 아까 그래서 100 mV 시노소이드 웨이브 2파이 FT죠. 얘를 소스 995ohm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얘를 료도드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인을 그대로 이 노드 전압을 approximately 이 소스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트랜스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즉 게이트를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게이트 연결하면 되겠네. 자, 게이트 연결하면 돼요. 자, 이게 드레인이에요. 드레인이고 얘를 바이어스 잡기해서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아까 보면 여기서는 R오고요. 그죠? 여기서 바라보면 R오고 여기서 바라보면 1/2 GM이라고 했습니다. 1/2 GM은 트랜스퍼 사이즈를 키우고 바이어스 커런트를 키우면 제로는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출력을 이렇게 연결하면 출력 임피던스가 얘 출력 임피던스 가장 최소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전압 드롭이 안 생길 테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달을 그대로 합니다. 이런 거를 요 드레인을 요 게이트나 소스의 공통으로 본 거죠. 커먼 드레인 앰플리파이어 혹은 소스 팔로우라 합니다. 얘는 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니까 여러분 게이트하고 소스 간에 임피던스가 있는데 얘는 보완돼요. 그죠? 게이트 전류가 안 흘러가니까는요. 그죠? 이게 게이트고 이게 소스예요. 여기입니다. 스몰 시그널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압이 볼트 컨트롤, 여기 전압이야. 이 전압이 거의 같게 만들면 되죠. 여기 전압을 이 전압을 V 인하고 같게 만들면 됩니다. 거의 같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아웃풋 임피던스 1/2 GM인데 이 1/2 GM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스터 사이즈와 바이어스 커런트 수출하면 이게 RL이에요.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요. 자, 이게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소스를 노드 쪽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 Common Drain Amplifier라고 합니다. 얘는 소스가 게이트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소스 팔로우라고도 부릅니다. 소스 팔로우라고도 불러요. 자, 실제로는 게인이 1이라고 그랬지만요. 게인이 1이 안 됩니다. 1도 작습니다. 작아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컨셉만, 트랜스터가 왜 트랜스퍼 리지스턴지를 설명하는 거죠. 쟤는 입력은 이제 무한대지만 출력의 저항은 작아요. 즉 리지스터를 트랜스퍼했습니다. 입력해서 출력으로 트랜스퍼했어요. 이게 트랜지스터입니다. 저런 구조를 이제 Common Drain Amplifier라고 그러고요. Common Drain Amplifier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치면 됩니다. 병하 박을 치면 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얘는 소스를 그대로 보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소스를 좀 증폭해서 보내주고 싶어요. 증폭해서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VS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조금 증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류가 하나도 안, 그래서 게이트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게이트 연결하면 될 거예요. 자, 게이트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소스는 그라운드 놓고요. 그죠? 여기 같이 그라운드 놓고. 그 다음에 로드는 여기다 RL하고 그 RL 한쪽은 이제 VDD 이렇게 연결합니다. 또 다른 인디펜던트 파워 소스 연결하는 거죠. 그 파워 소스 VDD예요. 서플라이 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출력 이렇게 뽑아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뽑아가면 돼요. 그죠? AC만 보면 이게 AC 그라운드니까 AC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를 RL 해서 AC 신호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DC 다 생략하고 AC만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도 보면 등가위로 보면 이 소스에다가 게이트 소스 간의 임피던스는 무한대죠. 그죠? 노 프리퀀시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압에 의해서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에 의해서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컨트롤 된다고 그랬죠. 그게 GM V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V입니까? VGS가. 그죠?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 뭐라고요? RO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RL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이게 Vout이에요. 자, 소스가 게이트에 그대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게 전류가 빵이죠. 그죠? 이 전류가 0이니까 전압 드롭 없이 여기에 소스가 됩니다. 그죠? 소스가 되죠. 이게 소스고. 게이트에 그대로 가해집니다. 그러면 그 전압이 이제 드레인 소스 간에 커런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커런트를 만드는 매체가 트랜스컨덕턴스예요. 그럼 이 전류가 이제 두 저항에 의해서 곱해지면 두 저항의 이 패러렐이죠. 이게 RL 이거 곱해지면 전압이 됩니다. 자, 전압인데 전류는 지금 이렇게 흐르시죠. 드레인 소스가 전류시죠. 이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에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은 전류에다가 입력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소스, 입력이 소스죠. 이게 소스니까 소스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는데 저항이 요거 됩니다. 이게 출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스에서 출력까지 전달되는 거 GM times R로 parallel RL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1보다 크면 신호를 증폭하고 앰플리파이어하고 그 신호가 소스 신호와 반대되는 신호, 즉 인버전된 신호죠. 인버전. 소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노소이드 웨이브라고 그러면 여기는 AC 신호는 이렇게 인버전된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이만큼 증폭돼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왜? 이 소스가 게이트에 대해서 혹은 드레인에 대해서 공통 무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라운드로 돼 있어요. 이걸 커먼 소스라고 합니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아까는 소스 팔로우 얘기했고요. 이제 커먼 소스를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결할 건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신호가 아까 트랜스터에 트랜스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게이트는 이제 여기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소스예요. 이게 소스입니다. 소스에 바라본 게 1 오브 GM이라고 했죠? 자, 임피던스 1 오브 GM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입력이에요. 그죠? 입력을 넣고 여기 출력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드레인과 여기를 출력을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출력이에요. 자, 얘는 보면요. 얘는 보면 이 게이트를 소스나 드레인에 대해서 공통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커먼 게이트예요. 커먼 게이트입니다. 자, 얘를 등가위로 그리면요. 등가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입력 임피던스는 1 오브 GM이에요. 요게 입력 임피던스예요. 그죠? 여기 소스고 요게 게이트예요. 그리고요. 이 전류는요. 여기 이렇게 전류는 요 채널을 통해서 드레인으로 그대로 가요. 개인이 이름 전류 개인이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숏서킷 전류가 I인 전류가 돼 이렇게 흐르는 요 I인 전류예요. 맞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드레인과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드레인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R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를 소신호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우리가 얘를 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서 넣죠. 이게 드레인이에요. 네. 소스예요. 여기 게이트입니다. 여기를 게이트를 얘를 공통해 놓으니까 바이어스 잡은 거예요. 바이어스 딱 잡으면 바이어스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AC적으로 보면 그라운드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 신호를 넣을 때 전압을 넣는 게 나을지 전류를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압 신호를 넣었어요. 전압 신호는 주로 태분압 능가로 표현됩니다. 그죠? 이렇게 놨어요. 그럼 소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1 오브 GM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압을 넣으면 1 오브 GM 값이 어떻게 되는 값에 따라서 요까지 오는 값이 요게 VX라고 가정하면 VX가 1 오브 GM RS 1 오브 GM에 의해서 전압 디바이스 이 신호가 줄어들지요. 이렇게 줍니다. 이게 VS예요. 자, 전압 신호를 넣는 게 전압 신호를 넣으면 만약에 저기다 전압 신호를 넣으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스와 여기 바라본 임피던스 간의 크기가 많이 차이 나면 많이 줄어서 VX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1 오브 GM이 굉장히 적으면 임피던스가 RS에 비해서 그러면 이 값은 굉장히 작아져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신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 소스를 넣습니다. 커런트 소스가 이게 커런트예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커런트 소스는 뭘로 표현하니? 노트는 가르니까 이게 소스 리스턴스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커런 소스의 아웃풋 이 소스는 굉장히 커요.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원오브 GM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호가 소스가 이렇게 가면 고민을 하겠죠. 2로 갈까? 2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저항이 적은 들어가요. 즉 원오브 GM이 굉장히 저항이 적으면 대부분의 이 소스 신호는 2로 다 갑니다. 그래서 소스, 커런 소스는 아웃풋 빈스가 무한대야 좋은 커런 소스가 돼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가면 이 커런트를 가지고 출력에 여기서 아래를 연결시키면 이 전류가 여기 저항에 의해서 전압으로 다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커먼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터페이스로요. 소스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노드에 전달하기 위해서 소스 팔로우라는 트랜스를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커먼 게이트라는 가지고 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봤고, 바로 합정해서 커먼 소스라는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모두 다 트랜스는 입력과 출력의 저항이 달라요. 그래서 입력에 있는 저항을 출력으로 변환한 거고 비슷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트랜스퍼 리지스터라는 말을 쓰고 얘를 트랜스터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 가지뿐이 없어요. 그죠? 정리하면 자 보시죠. 트랜스터가 N못을 기준으로 P못은 다 똑같으니까 드레인, 게이트, 소스인데 이 VGS를 컨트롤해서 IDS를 전류를 흘리게 만들어요. 이 트랜스를 이제 각 터미널 전압을 잘 조절해서 이 트랜스터가 세츄레이션에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가 VGS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서는 VGS 큰 겁니다. 여기에 X축이 VDS입니다.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이고 여기는 Y축은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예요. 여기 어딘가에 갖다 놓는 게 세츄레이션이고요. 그럴 때 대략 전류는 오블리크 CUX에 WL에 VGS-VTH예요. 이게 스퀘어인데요. 이게 N으로 놓겠습니다. N은요, less than 2예요. 이게 디바이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스케일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사이드 이펙트 많이 나요. 그 사이드 이펙트를 쇼처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요 아까 스퀘어였죠? 이게 스퀘어로라고 그래요. 스퀘어 법칙인데 이게 받질 않아요. 그냥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플하게 트랜스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면 입력 VGS를 컨트롤하면 출력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나요? 아까 좀 잘 처음했던 거 입력이 여기 들어갑니다. 소스가 여기 들어와요. 그 다음에 출력이 여기서 바우다 테이크예요. 테이크 아웃풋을 여기서 해요. 요거를 소스 팔로우라고 그러죠. 드레인은 그러면 가만히 놔 공통으로 DC로 꽉 잡아놓아 있던가 하면 AC 그라운드라는 게 이거를 common drain 혹은 source follow common drain 혹은 소스가 게이트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source follow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풋을 넣어요. 인풋을 여기서 넣고요. applied input at gate to gate take output at the drain drain에서 output을 take out이에요. take에 가요. 그리고 여기 소스는 레퍼런스를 써요. 그라운드 이게 common source예요. common source amplifier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호를 여기서 인풋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여기서 뽑아가요. 그리고 여기는 바이어스 잡아놓는 거예요. AC 그라운드 시키는 거죠. 이런 거를 커먼 게이트라고 해요. 자, 공이 다 입력이 어디를 컨트롤하면 여기를 컨트롤, 입력 걸리면 여기 걸리죠? 입력이 여기를 컨트롤해요. VGS를 컨트롤합니다. VGS 컨트롤해야죠? 얘도 입력이 VGS를 컨트롤해요. 그래 전류가 드레인 소스가 전류 흘리죠? 얘도 입력이 여기 정도면 여기가 게이트가 가만히 잡고 있기 때문에 입력이 VGS를 컨트롤해요.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소스와 노드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를 쓰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그렇게 쓸 때에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이 각각 달라요. 터미널의 저항이 달라요. 그래서 트랜스포 레지스터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트랜지스터를 소개해봤고요. 자, 이런 자세한 것들, 커먼 게이트니,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니, 뭐 이런 것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면 유튜브로 들어오셨어요. 제 이름을 치시면 제 채널에 돼요. 채널 영상이 한 50개 이상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간단한 거 아이템별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영상을 가끔 올리거든요. 그러면 영상 올린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노티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트랜스를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